안녕하세요. 경의선공유지 시민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상철입니다. 가을인데요. 가을엔 참 일이 많네요. 어,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거는 지난주가 10월 18일입니다. 10월 18일 금요일에 있었던 광화문 광장 재구조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이제 토론회 후기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1월 24일에 서울시가 국제현상 공모를 통해서 공개했던 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안을 둘러싸고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굉장히 논란이 진행이 됐습니다. 급기야 이제 지난 9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중단하겠다. 그리고 부족했던 시민사회하고의 공론화 그 부분을 직접 챙기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죠. 그 이후에 이제 처음 진행됐던 공식적인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 이제 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자체를 반대했던 이제 시민사회 단체가 9월 서울시장 발표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공론 절차를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방법이나 내지는 형식과 관련돼서는 서울시가 알아서 해야 된다. 다만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어떤 방향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리고 시민들과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공론이 되어야지 시민들한테 광화문광장 재고조화를 할까요 말까요 이런 방식의 질문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18일에 있었던 1차 토론회의 주제가 광화문광장 왜 필요한가 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된 것은 사실은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둘러싼 필요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짚어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 참여 방식의 토론회라기보다는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에 반대했던 시민사회단체의 전문가들이 그리고 광화문광장 시민위원회에서 활동했던 혹은 서울시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각각의 입장에서 이 광화문광장 재구조와 관련된 그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고요. 3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6시 반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제 서울시 플로어에서의 그 시민들의 의견까지 좀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서 진작에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 어떤 후일담을 남겼습니다. 간단한 이제 쟁점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전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서울시는 역사성 그리고 민주성 그다음에 뭐 시민성 이런 요소들을 강조를 합니다. 역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 그 광화문 앞의 월대를 복원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민주성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촛불 집회의 어떤 상징성을 살리는 방식과 관련된 거고, 시민성이라고 하면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겠다, 교통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가 될 겁니다. 각각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광화문 앞에 월대를 복원한다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여전히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조선시대 때의 궁궐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중요한가라는 답을 여전히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서울시 쪽에서 나온 학자들은 일제시대 때 그것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소위 민족정기를 살리는 방식 그리고 살리는 가치 이외의 현재적인 의미에서의 가치들을 설명해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민주성과 관련돼서는 촛불 집회의 상징 맞죠. 그러려면 좀 더 광장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활동이 보장되는 어떤 일상성이 보장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의 설명에도 실제 뭐 아시겠지만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공공기관이잖아요. 자기네들 앞마당처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종 무슨 행사니 무슨 시장이니 뭐니 하면서 사실은 서울시의 스폰서를 받고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줄일 거냐가 더 관건이죠. 시민성을 회복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비워둘 수 있는 행정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다.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민성과 관련된 보행 중심 거리의 경우에는요. 이제 보행 중심 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이제 뉴욕시의 경우에는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서 그 보행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계를 정해놓는 겁니다. 길이 있는데 이 길에 1차적으로는 걷는 사람이 무조건 우선이야. 그 다음은 자전거고 그 다음은 자동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가용 운전자가 그 앞에 보행자가 있으면 그 사람 뒤를 쫓아가는 방식이지, 한국처럼 빵빵 비켜주세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태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도 달성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는 여전히 보행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광장을 재구조화하고 거기에 보행로를 더 넓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서울시가 얘기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고요.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서울시가 그 재구조화, 현재와 같은 재구조화를 중단한다고 밝히고 한 12월까지 스케줄을 내놨습니다. 일단 12월 7일 그리고 12월 15일에 이제 두 차례의 시민 대토론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 사이, 그러니까 10월 말에서부터 11월 동안은 주요 분야별 전문가 토론이나 내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그것이 서울시의 트랙이라고 한다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를 반대했던 시민사회는 각각 단체별로 별도의 토론 혹은 공론 혹은 시민참여 방식의 이야기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논의가 그냥 그 찻잔 속의 태풍처럼 이렇게 소멸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광장다운 논의로 되게 하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논의했던 모든 자료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공개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서울시에 그 관련된 논의 자료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꾸준히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